캐나다의 한 방송에서 한국에 대해 극찬하며 한 말입니다. 최근 외신들은 하나같이 한국의 대처 방식을 소개하며 배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개발도상국으로 불렸고 어느 순간 경제가 발전하면서 중진국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선진국들의 모임이라 불리는 OECD에 가입했고 2020년 현재 IMF가 인정한 10대 선진국에 선정되었습니다. 여기에 중국과 인도, 브라질 등은 경제 규모가 크더라도 1인당 국민소득이 낮기 때문에 선진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2018년에 5030 클럽에도 7번째로 들어갔습니다. 5030 클럽은 인구 5천만 이상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일 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한국은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다음으로 들어가며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앞선 7개국에 든 것입니다. 한국은 분명 선진국임에도 주변 국가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도 선진국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일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무려 일본인들 77%가 한국이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중국도 스스로 강대국이라 여기고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한국을 쉽게 선진국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유럽에서도 멀고도 작은 나라 한국에 대한 인식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전 세계 한국이 알려지며 이젠 한국이 최고 선진국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안일하게 대처하고 심지어 숨기려고 할 때 한국은 이상한 나라라고 불리며 모조리 찾아냈습니다. 결국 유일하게 이번 상황을 성공적으로 대처해 막은 나라로 꼽히며 전 세계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캐나다 공영방송 CBC는 한국과 이탈리아의 위기 대응을 비교하는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최근 수치를 제시하며 한국은 이탈리아와 현격하게 차이를 보인다며 그 이유를 한국의 놀라운 의료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진료소를 대거 구축해 더 많이 테스트를 받을 수 있게 했고 드라이브스루 진료소까지 만들어 현재까지 총 25만 명을 검사했다고 하면서 GPS 추적, 휴대전화 기록 등을 통해 동선을 파악하고 이를 바로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휴대폰으로 신속하게 전달한다고 했습니다. 또 한국인들은 현재 3주 정도 대규모 모임 등을 취소하고 많은 이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며 공공장소는 거의 비어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일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국민들은 이를 계속 접하고 있으며 앱을 통해 변동된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는 같은 날 캐나다 현황을 전하며 벌써 대형마트에 비누, 치료제, 화장지 등이 동나는 사태가 벌어져 한 집에 한 개씩이라고 적힌 종이가 매대에 붙어있는 지경이다라며 캐나다 이칼루이트의 한 마트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최근 상황에 선진국이라 불렸던 대부분의 나라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며 캐나다, 미국 등 자칭 북미 선진국 국민들이 느끼는 열패감은 더 커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과 유럽 전역에서도 지금 현재 불안에 떨며 사재기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에 달린 네티즌들은 자국의 휴지 사재기를 개탄하며 한국은 아무도 200파운드짜리 화장지를 사려고 상점에 가지 않는다며 비교했습니다. 또한 이 방송에서는 캐나다의 시스템을 비교하면 아니 미국의 애처로운 제3세계 의료 시스템과 비교해도 한국은 전혀 다른 레벨에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의료계와 최전방 공무원들은 엄청난 노력과 희생을 하고 있고 시민들은 당국의 지시를 잘 따르며 조직적으로 움직였고 한국인들은 어떤 지역 폐쇄도 공포 사재기도 없이 성공적으로 통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스페인 언론 오크 디아리오는 한국의 드라이브스루를 소개하며 스페인 정부도 한국의 전략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다른 스페인 언론 바이트는 한국의 놀라운 기술에 주목하고 스페인도 할 수 있다며 소개했습니다. 한국은 휴대앱을 만들어 확인된 장소와 거리를 알 수 있게 해주었고 모바일을 통해서 의사와 상담할 수 있게 하여 의료센터를 포화시키지 않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으로 환자의 인구 통계 및 위치를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해주었다고 했습니다. 외신들은 하나같이 한국의 빠른 조사 속도와 드라이브스루와 같은 창의적인 방식을 소개하며 따라가야 할 모범으로 지목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드라이브스루를 도입하면서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을 발전시켜서 미국에 가지고 왔다고 소개했습니다. 한국의 드라이브스루가 위험하고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던 일본도 이제 이를 도입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노하우와 대처 방법이 전세계 주목을 받는 가운데 16일 한국에서 새롭게 등장한 워킹스루도 외신들이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전세계 국가들에게 자국을 배우라고 훈수를 두고 있지만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의 워킹스루를 보고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한국은 민주주의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보여주었다. 한국은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지 않았고
방법을 찾았고 국민들을 생각했다. 우리는 한국을 배워야만 한다. 처음으로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느껴졌다. 최근에 한국이 쇠퇴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선진국이었다. 유럽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국을 배워라. 한국과 비슷한 영국은 왜 포기하려고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국민들을 포기하지 않는 한국이 대단해 보인다. 반면 어떤 나라들을 보라. 최근 상황이 악화되며 공황 상태를 겪는 미국인들은 한국의 워킹 스루를 보고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진 나라다. 나는 매우 감명받았다. 미쳤다. 드라이브 스루 이후 또 다른 놀라운 진전이다. 한국은 K-팝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 한국 끝내준다. 다른 나라들은 한국을 베끼느라 바쁘다. 한국인은 정말 똑똑하다. 그들은 항상 더 나은 개인 치료로 세계를 리드하고 공중보건 의료를 제공한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엄청난 위기들을 극복하며 경이로운 기록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최빈국에서 G20에 올라선 유일한 나라였고 IMF를 가장 단기간에 극복한 나라였습니다. 최근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이상하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했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갔습니다. 대한민국은 피하지 않았고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이겨냈고 전 세계가 배워야 할 진정한 선진국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국가 정부들이 해외여행과 종교활동 등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확산을 방지해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죠. 초기부터 과도할 정도로 안전에 초점을 맞춰 조치를 취한 한국과는 달리 일본의 아베 내각은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마치 평범한 감기를 대하듯 말이죠. 그 이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특단의 조치나 대책도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온 게이자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도쿄올림픽 조직위원장은 대회 취소 또는 연기는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라고 전했고, 오히려 방사능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한국의 화풀이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산케이 스포츠는 대한체육회 관계자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영향에 놓인 식자재에 대해 우려의 발언을 했다면서 일본 원전 사고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라며 한국을 비판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일본의 법무상 모리 마사코는 한국의 민간단체 반크가 제작한 방사능 올림픽 풍자 포스터를 보고 강한 분노를 느낀다며 후쿠시마현을 비롯해 일본에 대한 가짜 뉴스를 조장하려는 것이다 라 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로지 이번 7월 24일부터 열릴 도쿄올림픽에만 목숨 걸고 매달리고 있는 일본이 실질적인 대책 없이 변명만 늘어놓다가 최근 갑자기 변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들의 모든 것인 도쿄올림픽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죠. 영국의 런던 시장 후보 션 베일리는 런던은 2020년에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다. 우리는 인프라와 경험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나서야 할지도 모른다. 시장으로서 나는 런던이 이 요구에 응답하고 올림픽을 다시 개최할 준비를 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일본 네티즌들은 일본의 올림픽을 빼앗지 마, 어떻게 감히? 라는 등 영국 시장 후보의 발언에 발끈한 모습인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일본이 그토록 믿었던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마저 일본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IOC 부회장까지 맡은 바 있고 무려 42년 동안 IOC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딕 파운드는 도쿄올림픽을 개최할지 취소할지 여부는 5월까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도쿄올림픽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연기하거나 다른 곳에서 열지는 않을 것이고 아예 취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IOC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부회장까지 역임했던 최고 원로위원의 발언이라 가볍게 흘려들을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본이 지금까지 자신들의 편이라 생각했던 IOC에마저 이렇게 한 방 맞았더니 일본이 갑자기 정책을 바꾸기 시작하였습니다. 올림픽에 지장이 갈까 눈치만 보면서 아무런 대응 없이 손 놓고 있던 아베 총리는 내일부터 4월 초까지 일본 전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전면 휴교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무려 한 달 동안 집에서 나오지 말라는 것인데요. 아베 총리는 그 무엇보다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제일로 생각한다 라면서 미리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싸늘하죠. 심지어 일본의 한 언론 관계자마저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앞의 모습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있던 아베 총리가 이제야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라며, 아베 총리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브리핑한 것과는 완전히 딴판
이라 지적하였습니다. 심지어 영국의 BBC는 도쿄올림픽이 취소되었을 경우 일본이 감당해야 할 손실 비용까지 친절하게 계산해 주었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예산 15조 원에서 보험사로부터 받게 될 비용 최대 3%죠. 4,500억 원을 빼면 14조 5,500억 원의 손실이 계산됩니다. LA타임스는 일본이 예산보다 훨씬 많이 지출해 비용이 최대 30조 원이 넘을 것이라고까지 경고하였죠. 일본의 올림픽 준비 과정에도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편집위원 앨러스터 게일은 일본이 도쿄올림픽 경기장 장애인 이용구역에 calm down, cool down 이라는 문구를 표기한 것에 대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지적하였고, 일본의 유명 동시통역가이자 리쿄대 명예교수인 쿠미코도 명령형 문구는 무례한 표현이라 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도쿄올림픽 경기장 내에 third stand는 말이 되지 않고 third tier 라고 표기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지난해에는 일본이 자동 번역기를 돌리는 바람에 오사카에 있는 사카이 스지라는 역 이름이 영어로 사카이 근육으로 번역돼 망신을 당한 바 있습니다. 일본의 기타 규슈대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로셜코프 교수는 이번 사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은 국립경기장에 1조 원 이상 쏟아 부었으면서 왜 영어 표기는 충분히 생각할 수 없는가?